한 발 더 깊이 있게 뉴스 속으로 시사인이 만드는 정치 라이브 김은지의 뉴스인 1월 7일 방송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시사인 김은지 기자고요. 첫 번째 코너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쏟아지는 뉴스에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알려드리는 시간 뉴스 리액션입니다. 김여아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화요일 뉴스 리액터 김준일 평론가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영장 집행이 아직도 안 되고 있습니다. 저희 12월 마지막 날 만났었는데 언젠지 하세월인데 첫 번째 뉴스 관련되어 있습니다. 들어가 보죠. 네, 윤석열 체포 언제? 네, 공수처가 어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다시 청구했죠. 네, 어제 체포영장을 경찰에 일임한다라는 공문으로 공수처가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없던 일로 되면서 다시 공조본 체제에서 논의되는 모양새입니다. 공수처가 법원으로부터 재청구 영장을 발부받는 대로 이 경찰과 함께 다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할 예정인데요. 첫 체포영장이 발부될 때는 이제 33시간 정도 걸렸습니다. 이 공수처는 한 차례 발부됐던 영장이고 지금 상황이 크게 달라지지 않은 만큼 발부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 다만 이 집행 유효 기간을 언제까지로 했는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여러 변수를 고려해서 이 7일 이상의 기한을 달라고 요청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사실 이 집행이 되면 관건은 경호처입니다. 경찰이 경호처가 2차 집행을 방해할 경우에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또 경찰 특공대를 투입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한다라고 여지를 열어두었습니다. 사실 경호처와 관련해서는 현재 박종준 경호처장이 현재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피의자로 입건이 된 상태인데 오늘까지 두 차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변호인이 선임되지 않아서라는 이유를 밝혔는데 이 경호처장마저 수사 시간 끌기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도통 언제 체포가 될 거라고 김준일 평론가 보십니까? 그러니까 일단 공수처장이 오늘 사과를 했어요. 예. 그래서 깊은 사과를 하고 2차 집행이 마지막이라는 각오로 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하기는 할 것 같아요. 이제 이게 할지 안 할지조차 우리가 의심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좀 한탄스러운데 어쨌든 지금 만약에 보통 일반적으로 나오시 일주일이면은요. 잠깐 수목금토일 월화예요. 그러면은 당장 첫 번째 가설은 내일 한다. 내일이 특히 이제 김건희 특검하고 내란 특검 재의결이 있기 때문에 재적이 아니라 재석 의원을 기준으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국힘의원이 빠지면 안 됩니다. 네. 빠지면은 안 되니까 다 국회로 갈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방패 44명 뭐 이 사람들이 더 이상 여기에서 좀 가로막기를 뭐 하기가 어려우니 어쨌든 경찰 입장에서 보면은 번거롭거든요. 다 뜯어내야 되고 그렇죠. 한 명씩 또 하고 뭐 또 난리 칠 거 나 건드렸네 뭐 폭행당했네 또 난리를 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없을 때 하는 게 좀 더 나을 거라서 내일 있을 가능성이 있는 거고 영장이 만약에 이제 일주일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이게 14일 화요일이거든요. 예. 화요일이 공교롭게도 헌재 첫 번째 이제 변론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윤석열 측이 윤석열 대통령이 본인이 직접 나올 수도 있다. 아직 확정된 건 아닌데. 그래서 저기 헌재 앞에서 체포하는 얘기까지 가능성까지 뭐 아직은 확정된 건 당연히 아니지만 그런 얘기까지 이제 시나리오까지 좀 거론되기는 해요. 근데 이거를 안 하고 더 길게 달라고 한다 영장을 언제 하겠다는 거야 그러면 그러게요. 도대체 예. 뭐 구전까지 가겠다는 건가요? 그러니까 모르겠습니다. 이게 어떤 생각인지는 모르겠는데 오늘 경찰에서 나온 얘기로는 경찰 특공대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고 예. 그리고 경찰에서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 위치 파악을 했다라고 어젠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위치를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도주서에도 있는데 글쎄요 뭐 도주를 했을까 그 생각은 들어요. 들어와서 점심 먹으라고 어저께 국힘 의원들한테 얘기했다면서요. 그러니까 안에 있다는 얘기겠지. 네. 뭐 관련해서는 오늘 법사위에서 국회의원들이 질문을 하긴 했더라고요. 네, 윤석열 도주 의혹 사실관계 파악을 하고 있느냐라고 이제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질문을 했는데 오동훈 공수처장이 정확하게 보고받은 바는 없으나 어떤 차량에 대한 이야기는 좀 들었다 이렇게 발언을 했고요. 또 예를 들어서 관저에 나와서 다른 공간으로 들어가서 숨어 있으면 체포를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렇게 묻자 오 처장이 그런 부분에 대한 보고를 들었고 체포영장 집행 시 종합적으로 고려하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주 화요일에 헌재 이제 출석했을 때 체포할 수도 있겠다라는 이야기를 김준일 평론가가 해주셨는데요. 방금 MBN 기사 나온 거 보니까 그날 또 안 나오겠다라고 했다네요. 쫄았네. 와 진짜 역대급 구질구질의 쫄보네 진짜. 그냥 톨이랑 평생 살아라 그냥 거기서. 진짜. 아 근데 저희 세금으로 지금 지내고 있기 때문에 거기 지내는 것도 적절하진 않다라는 지적을 할 수 단전단수 있습니다. 합시다 그냥. 단전단수하고 알아서 물을 길어다 먹고. 아 진짜 이게 돈 아깝다 진짜 그 생각이 많이 드네요. 그냥 도주를 했을 가능성은 높지 않은데 도주 환자의 말로가 있어요 예전에. 그러니까 이거는 아주 다른 나라 사례인데 무솔리니가 이제 패전한 이후에 도망가다가 성난 그 국민들한테 잡혀가지고 교수형 당했거든요. 제가 뭐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라는 게 아니라 오히려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예. 도주를 하는 게. 그러니까 체포되더라도 완전하게 관저에서 사람 그러니까 공권력한테 체포되는 게 낫지 사람들한테 걸리면은 눈에 띄면은 지금 무슨 일 당할지 몰라요. 그냥 거기 있다가 얌전하게 체포되십시오. 예. 네, 체포를 당하는 게 오히려 신변에 좋을 것이다라는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 뉴스 키워드 넘어가 볼까요? 헌법재판소 흔드는 국민의힘. 네, 국민의힘에서는 헌재 폐지하자 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다고요. 네, 우선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어제 헌재를 방문해서 이 탄핵 심판 관련해서 헌재가 지극히 편향적이고 불공적으로 진행을 한다라는 지적을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가 철회되는 이 문제를 두고 탄핵안을 재의결해야 된다 이렇게 여당에서 주장을 하고 있는데 사실 8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도 이 탄핵소추위원 단장이었던 권성동 의원이 정반대의 주장, 그러니까 형법 위반은 다루지 않고 헌법 위반만 다루겠다라는 이런 주장을 했던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죠. 그럼에도 여권에서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을 편파적으로 진행한다면서 헌법재판소 흔들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홍준표 시장도 지난 4일 페이스북에 헌재의 날치기 대통령 탄핵 심리를 우려한다면서 박근혜 탄핵 때처럼 또 집단 광기에 떠밀려 엉터리 판결을 하면 다음 개헌 때는 헌재 폐지 절차를 밟을 수도 있다는 걸 알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주장을 했고요. 또 어제 한국일보에 따르면 조배수 국민의힘 의원이 기자들을 만나서 헌재가 너무 정치 편향적이다. 헌법재판소를 없애야 하는 거 아닌가 싶다. 이렇게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소추안의 의결 종족수 논란에 대해서 헌재가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고 또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앞서 접수된 다른 탄핵소추안 심리보다 서두르고 있다라는 점을 문제 삼았다라는 건데요. 이와 관련해서 헌재가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좀 입장을 밝혔습니다. 헌법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내리는 헌재의 결정을 가지고 이 새로운 헌법 분쟁을 만드는 것은 주권자의 뜻이 아니다.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네, 사실 헌법재판소를 공격하는 게 좋은 전략인지 모르겠는데요. 왜 이렇게 한다고 보십니까? 그냥 모질일이라서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윤석열이 지금 이제 체포 안 되려고 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헌법재판소가 법과 원칙에 따라서 하겠지만은 더 빨리 탄핵 심리를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아, 헌재 입장에서는. 예. 그러니까 이게 여러모로 본인들이 자충수를 두고 있고 헌재가 기분이 좋겠습니까? 폐지하겠다라고 하면 이제 헌법재판소는 1987년에 이제 처음 헌법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때 여야 이제 전체가 합의를 해가지고 다른 나라에는 헌법재판소가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냥 대법원이 그런 역할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헌법재판소라는 거를 특별히 둬가지고 우리나라의 법에 대한 해석을 최종적으로 이제 권위를 맡기자라는 거고 그래서 이게 일종의 삼권 분립이 돼서 대통령 3명, 대법원장 3명 그리고 국회 3명 이렇게 해서 이건 나름대로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라야지 이게 합리적으로 사람들이 좀 수긍을 하지. 그러니까 쉽게 얘기를 하면은 저는 이렇게 가정법을 해봐요. 예를 들면은 문재인 대통령이나 뭐 이재명이 지난번에 단순해서 이재명 대통령인데 계엄했다. 라고 하면은 헌재 그러면 그때도 뭐 폐지하자라고 할 건가요? 국힘은? 그러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어느 정도 것 조금 합리적인 얘기를 해야 되는데 특히 여기 지금 얘기를 하는 분들이 대부분 다 심각하게 법조인들이에요. 아, 조배숙. 알면서 저런다. 조배숙도 검사 출신이에요. 검사랑 지금. 판사 둘 다 했더라고요. 예. 그리고 뭐 권성동 쌍권총 두 사람 다 권영세 마찬가지고 둘 다 검사 출신이고 그리고 이제 그 44명 그
대통령 관저 앞에서 뭐 대법원이 법원이 발행해준 영장이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한 게 김기현 판사, 뭐 나경원 해가지고 타 법조인들이 다 헛소리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게 법의 권위를 이렇게 본인들이 스스로 법조인 출신인데 무너뜨리면은 되겠냐라는 거고, 하나는 법원이나 이제 헌재나 어쨌든 본인들은 정치하고는 거리를 두려고 하는 경향성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뭐가 됐든. 그런데 이렇게 되면은 이거는 굉장히 본인들한테 불리해질 거다 제가 보기에는. 뭐 일부러 이렇다면 탄핵이 안 됐거나 탄핵이 안 된다거나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빨리빨리 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예, 굳이 뭐 헛소리들을 인내를 가지고 들어줄 이유조차 없다라고 판단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적당히 좀 해라 진짜. 네, 예. 오히려 국민의힘 때문에 속도가 더 빨라질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럼 언제쯤 결과가 나올 거라고 보세요? 뭐 누가 알겠어요. 누가 알겠어요. 근데 저는 3월 말 정도 생각하고 있어요. 3월 말 정도. 4월 중순이면 헌재재판관 2명이 교체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4월 18일이니까 4월까지 굳이 가겠나 이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뭐 4월 초 가능성도 보긴 하는데 3월 말 정도에 나오지 않나. 뭐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봅니다. 근데 더 땡겨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하는 거 보면은 오히려 더 당겨질 것이다. 왜냐하면 나라의 이 혼란 상황을 결국은 헌재가 이제 판단을 내려가지고 결단을 내려서 빨리 해서 이 혼란 상황을 종식시켜야 되겠다는 의무감을 좀 느끼실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힘에서는 이 속도 내는 게 오히려 편향적이다 이런 주장하고 있잖아요. 앞선 다른 탄핵안들이 많은데 왜 이거 먼저 하냐라는 이야기도 하고 있거든요. 헌법재판관 맘입니다. 이거는. 헌법재판관 맘이고, 그러니까 헌재를 이게 지금 속도를 내는 게 지금 우원식 국회의장이 낸 권한쟁의 심판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 명을 최상목이 더. 권한쟁의 2명만 임명하고 한 명은 임명 안 한 것이 국회가 이제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 안 한 것이 이제 국회 권한을 침해한 거다 이런 거잖아요. 이런 거 빨리 한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헌재가 그게 대통령을 탄핵시키고 싶어서 빨리 하겠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모든 사방에서 본인들도 심지어 국힘도 막 온 사방에서 윤석열 변호인들도 권한쟁의 심판 가처분 신청 내는데 그러면은 사람이 많아야지 빨리빨리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빨리 한다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윤석열 탄핵 심리보다 지금 급한 게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뭐 다 상식적인 얘기를 지금 지금 억지를 부리는 거죠. 네, 세 번째 뉴스 키워드 넘어가 볼까요? 네, 계엄 해제 후 출동 지시한 계엄 사령관. 네, 점점 더 내란의 전모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난 1월 3일 계엄 사령관을 맡았던 이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이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됐는데요. 최근 일부 공개된 이 공소장에 따르면 비상계엄이 내려진 12월 3일 오후 10시 47분쯤에 육군본부 정보작전 참모부장에게 전화를 해서 계엄사령부의 참모진 구성을 직접 지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4명 규모의 이 참모진을 대거 기용을 한 건데요. 뿐만 아니라 같은 날 이제 새벽 3시 3분쯤 이들을 이제 서울 용산의 합동참모본부에 있는 계엄 사령부로 이동시키라는 지시도 했다고 이제 전해지고 있습니다. 계엄 해제안이 국회에서 의결된 지 2시간여가 지난 시점이었는데요. 계엄 사태를 윤 대통령의 TV 대국민 담화로 보고 알았다고 주장을 했던 박안수 전 총장이 실제로 이 계엄 실행에 깊숙이 관여했다는 정황이 이번 공소장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예, 저는 이번 공소장 내용 보면서 김준일 평론가랑 같이 이 시각에 저희가 방송하지 않았습니까? 계엄 해제되고 나서 저희는 안심하면서 방송을 끝냈었는데 여전히 이 사람들은 계엄을 다시금 획책하고 있었던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공소장에 좀 포인트를 짚어주신다면요? 그러니까 그 언론 보도로 이미 나왔는데 6본에서 30여 명이 올라오다가 회군했다. 이 얘기를 누가 김병주 의원이 했나 하여간 뭐 이제 민주당 의원이 했었잖아요. 그게 이제 확인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2실 8처를 이미 이제 꾸려놓고 이미 계획을 해놓고 여기에 그 해당되는 사람들을 다 올라오라고 한 게 이제 새벽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국회에서 이미 계엄 해제가 의결된 상황이었으니까 굉장히 잘 치밀하게 박안수가 준비를 했다라는 거고 박안수가 TV 보고 알았다라는 건 처음부터 아무도 안 믿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콕 집어가지고 육군참모총장 이거는 보통 합참의장이 보통 하는 게 일반적이고 왜냐하면은 계엄과도 있고 그 산하에 그러니까 그게 합참의장이 있는데 합참의장이 해군 출신이라서 뺐다라는 얘기도 있고 육군 출신이는 이제 했다라는 얘기도 있고 또 하나는 미국이 모르게 하기 위해서는 합참이 끼면 안 된다. 한미연합사 뭐 이런 거과 그 연관돼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뭐 이제 박안수를 시켰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뭐 믿지도 않았고.
그래갖고 여기에서도 대통령이란 단어가 144번이 네. 나온다라는 거예요. 김용현에서도 그 정도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거는 다 윤석열을 가리키고 있다 지금. 뭐 윤석열 제가 보기에는 공수처가 뭐 따로 조사 안 하고 요것만 가져다가 바로 기소해도 되지 않나 솔직히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체포는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체포는 한 다음에 뭐 복잡하게 하지 말고 이걸로 기소하고 검찰에 넘기고 빨리 특검 통과시키고 뭐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경찰에다가 수사권 넘겨줘야 된다라는 지적도 하던데요. 김진일 평론가는 어떻게 보십니까? 아 모르겠어요. 솔직히 공수처를 못 믿겠는데 경찰에 또 넘기는 게 만약 법원이 어쨌든 직권남용과 관련된 범죄를 수사 권한이 있다라고 봐가지고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공수처가 뭐 하는 게 워낙 무능해서 문제지 이제 이걸 하는 것 자체가 인정하는 꼴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경찰이 하면은 받겠다라고 뭐 주장도 하고 있는데 경찰이 하면 또 받을까? 그 생각도 들어요. 솔직히. 그럼 또 무슨 이유를 내서 또 안 받으려고 하겠죠. 수사를. 그러니까 거기에 너무 현혹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공수처가 이번에 뭐 집행을 하겠다라고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걸 보고 판단을 해도 늦지 않을까. 뭐 본인이 내려놓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이것까지 실패를 하면 만에 하나. 예. 예. 그란트푸스님이 그날 기억을 한다면서요. 12월 3일 날 김진일 평론가가 길게 안 갈 거예요. 길어봤자 3일이라고 했던 말이 기억난다라고 하시는데요. 그날 밤의 기억은 아마 대부분의 시민들이 아마 자기네 어떤 서사 안에서 기억을 가지고 계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풀 뜯는 고양이님은 잡아만 오면 속도가 날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네요. 네 번째 뉴스 키워드 가보죠. 네, 김태효 미 대사의 계엄 옹호 논란. 네, 한국일보가 보도한 내용입니다. 네, 한국일보가 복수의 한미 외교 소식통을 취재해서 보도를 했는데요. 이 12.3 내란 당시에 계엄 해제안이 통과된 후인 오전 2시, 3시 사이에 이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 대사가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과 통화를 했다라고 합니다. 이 통화에서 김태효 차장이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에 대해서 반국가 세력에 대항하기 위한 적법 조치였다.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누구보다 숭배하는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내린 결단이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자 골드버그 대사가 깊은 유감과 우려를 전했던 것으로 보도가 됐는데요. 사실 오늘 민주당 정동영 의원이 처음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 얘기를 전하면서 골드버그 대사가 계엄 당일에 국가정보원부터 뭐 외교부, NSC 등 온갖 관계자에게 통화를 시도했지만은 일절 통화가 되지 않았고 계엄 해제 이후인 지난 4일 12월 4일 아침에 유일하게 김태효 차장과 통화가 되었다. 이런 내용을 전했는데요. 이에 대해서 김태효 제1차장 측이 날조된 주장이고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아침에 통화를 하지 않았다라는 건데요. 다만 계엄이 선포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이 골드버그 대사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받은 바 있지만 이때는 이제 대통령 담화문 이외의 관련 상황에 대해서 알고 있는 바가 없으며 이 추후 상황을 지켜보면서 이 정부 간 소통을 이어가자고 한 것이 전부였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네, 관련한 보도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태효 이제 1차장은 부인을 하고 있긴 하거든요. 가짜뉴스다라는 건데요. 아니 그러니까 계엄이 선포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라는 게 도대체 그 얼마라는 게 계엄이 대충 10시 반에 했고 뭐 11시쯤 막 이런 상황이었잖아요. 3시간 만에 또 해제됐죠. 3시간도 안 돼서. 근데 네. 여기에 지금 한국일보 얘기는 오전 2, 3시쯤이라고 하면은 2-3시간 뒤에요. 그러니까 예. 계엄 발령되고 난 뒤. 그러면 얼마 지나지 않아요. 사실 이게 얼마나 그게 크게 다른가. 김태효가 말을 애매하고 있어요. 지금 굉장히 애매하고 하고 있는데 여기에 엮이기 싫은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이거를 계엄에 대해서 내가 적극 옹호했다. 계엄을 알고 있었다. 근데 안보실에서 정말 몰랐을까? 저는 그 생각 개인적으로 들어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틈만 입만 벌리면은 뭐 주변 사람들한테 야 계엄 좀 해야 되겠어. 그 얘기를 김용현한테도 하고 뭐 군 관계자뿐만이 아니라 이 사람 저 사람한테 했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근데 아크로비스타 이 동문 그러니까 같이 하는 입주민? 입주민이고 부친이랑 굉장히 친해요. 예. 부친이 검사잖아요. 그렇게 알려져 있죠. 예. 네. 그래서 김태우한테 이 얘기를 안 했을까? 야, 야당 싹 잡아내야 되겠어. 그러면 예, 각하 한번 하시죠. 뭐 이렇게 이거는 가상입니다만은 이런 게 없었을까 정말 이거는 수사를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8월달에 장호진 안보실장이 날아가고 거기에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장호진 자리로 안보실장으로 예. 가고 거기에 김용현 경호처장이 이렇게 국방부 장관으로 장관이 갔죠. 갔잖아요. 이거는 네. 이미 다 언론 보도로 나온 건데. 그때 정보사령관은 이제
이제 교체하려는 신원식 장관의 이게 있으니까 이게 지금 움직였다라는 건데 안보실 내에서도 장호진이 왜 이렇게 빨리 교체가 됐나 이거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은 의문들이 있어요. 그랬죠. 네. 예, 그래서 게다가 미국 통이고 외교부고 그리고 지금 미국 대선이 지금 트럼프가 당선될 수도 있는데 지금 군인을 갖다 놓는다고 안보실장에다가 그때도 지금 그런 말이 많았죠. 군인을 쓸지 아니면 외교관을 쓸지는 그때 판단이지만 그때는 외교관이 필요할 때였는데 이제는 군인을 갖다 놓는다. 여러모로 이상한 게 있어서 이거는 추후에 뭔가 수사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수사가 좀 필요하다. 미국의 우려는 그때만이 아니라 어제도 좀 나왔었거든요. 김영하 기자가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어제 이제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참석한 한미 외교장관 공동기자회견에서 한 뉴욕타임즈 기자의 질문이 또 화제가 됐는데요. 블링컨 장관에게 장관과 바이든 대통령은 윤 대통령이 민주주의의 옹호자라고 했고 또 민주주의 정상회의도 한국에서 개최하도록 했는데 이 사실 윤 대통령이 비민주주의적인 권력욕이 있었다는 건 왜 간과를 했는가라고 좀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것이 이제 온라인상에서 좀 공유가 되면서 화제를 불러일으켰는데 여기에 대해서 블링컨 장관은 모든 국가가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면서 지금 한국에서는 긍정적인 대처를 볼 수 있고 계속될 것으로 기대를 한다. 이것이 평화적이고 헌법에 충분히 부합되며 법치주의를 따르고 있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네, 해당 기자의 질문과 답변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일단 블링컨 장관은 원론전 얘기를 했는데 법치주의가 무너진 거를 우리가 지난 금요일에 봤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 전에도 그 전에도 보고 그러니까 최근에도 전 세계 언론이 다 지금 윤석열 체포를 지금 다 생중계하고 있었는데 나중에 이거 체포 안 되는 거 보고 이상하다, 기이하다 뭐 이런 표현들이까지 외국에서 났잖아요. 국가 신인도의 위기다 지금. 그러니까 지금 그때도 환율이 그럼 확 뛰었어요. 1,470원, 맞아요. 60대 네. 후반대에서 75, 4억 점 몇 원까지 막 뛰고 막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최상목 권한대행이 맨날 얘기했듯이 본인이 경제만 생각한다라고 하는데 가장 최고의 경제 정책은요 지금 윤석열 체포입니다. 이거만큼 지금 이 불확실성을 해소하지 않으면요 큰일 나요 진짜. 지금 개업 나고 나서 외국인들이 18조 원 한국 국채 팔았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 계속 팔 수 있고요. 이거 계속되면 국가 신인도 떨어지면은 한국에 부담해야 될 올해 200조 원 지금 국채 발행할 거거든요. 예상이. 지금 그 회사채들도 지금 만기 돌아오는 게 뭐 50조인가 막 그런데 이거 금리 뛰면은요 이거 다 망합니다 진짜. 우리나라가 부담해야 될 돈이 장난 아니에요. 빨리 체포해라. 내일이라도 당장. 경호처장 직위해제부터 하면 됩니다. 그러면 모든 게 깔끔해져요. 네, 제발 다음 주에는 뵙고 다른 이야기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두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1부 마치기 전에 광고 안내하겠습니다. 무조건 써야 하는 인터넷